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손오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오공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생겼다고 했는데 어떠한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현재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기적인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주었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손오공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는 이 2차전지 좀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요. 현재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한다면, 현재는 이 11선과 21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11선과 21선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돌파를 해준다면은 여기서 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주가의 측면에서는 여기 60일 여기 이동평균선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앞서서 60일에서 좀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손오공에 대해 접근을 하실 때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60일선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지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완구 손오공이 이 배터리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장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 2차전지에 대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주력이었던 완구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 사업 방향을 좀 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이 손오공은 작년 11월 30일에 여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변경권을 통과시켰는데요. 2007년부터 회사를 이끌어 왔던 대표 김종환 대표님이 물러나고 이렇게 임범진, 최원식 신임 사내이사가 각각 대표로 선임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고, 대표이사 변경되면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 손오공의 정관상 사업 목적에 이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점인데요. 이 손오공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전지 소재 제조와 수출입업, 그리고 이 판매, 유통업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는 좀 본업인 완구 유통과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으로 인한 성장 동력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오공이 사업 노선을 갑자기 튼 이유는 이 주력인 완구 유통에 좀 구조적인 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매출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대 주주가 좀 바뀌면서 계속해서 적자였던 이런 완구 사업에 좀 힘을 실지 않고 이 신사업인 2차전지에 좀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손오공의 전체 매출에서 이 완구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경영실적이 해마다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결 매출을 보면은 2018년에 950억 원에서 19년 634억 원, 22년입니다. 22년에 634억 원으로 33%나 좀 크게 줄어들었고,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도 351억 원으로 이렇게 19.7% 전년 동기 대비 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게 국내 아동 인구가 좀 감소를 했고, 이 국내 인형과 이 장난감 제조 업체의 생산액이 그만큼 또 줄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는 3,705억 원 정도로 좀 큰 폭이었으나
2019년에는 2,806억 원으로 좀 크게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체 수도 219개에서 69개로 68.5%나 좀 크게 줄어들면서 사실상 10개 중에 7개의 기업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좀 사업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다, 사업이 좀 사양되고 있다, 좀 죽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이 현재 이렇게 2차 전지에 좀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업 다각화는 이 선택보다는 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인수를 할 자금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고 어떻게 인수할 수 있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주인을 좀 맞이하면서 이 신사업을 위한 대규모의 실탄을 순조롭게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손오공은 최대주주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약 130억 원의 이 자금을 현재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앞서서 작년 10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만료를 하면서 이미 80억 원을 확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측면에서 좀 인수를 하면 자금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도 이런 재원들을 새로운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2차전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좀 볼 부분은 이 손오공이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상장 기업들이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이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이 계획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만큼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에 대한 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잠깐 기사의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손오공 머티리얼즈는 이 올해 1분기 가공을 마친 리튬을 볼리비아에서 들어와서 이 국내 양극재 업체에 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국영 기업인 YLB가 리튬을 직접 추출 방식을 도입해서 기후 문제 해결을 했고, 이 DLE는 염호에 파이프를 넣어서 촉매로 리튬만 채굴하는 공법으로 이 중국에서 이미 5,000톤 가량을 DA로 생산하고 있고, 이 조만간 볼리비아 관계자를 초청해서 한국 고객사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유통을 시작으로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키워가면서 3분기부터 이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 완구 사업과 신사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손오공의 올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가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손오공의 최근 이슈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